600개의 이산화탄소만 내보낼 수 있는 몸이었는데 비타민 C를 먹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예, 이산화탄소가 1200개가 만들어져 나와버린다는 거죠. 600개 내보내는 몸인데 1200개가 나와버린. 이거를 다 못 내보내는 몸 상태가 되어져 있어서 그게 못 나가고 가스가 되어서 뱃속으로, 즉 소장, 대장, 위장 이쪽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스가 쌓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가스가 찼다가 어떤 때는 괜찮다가 이런 일이 있죠. 그건 내 몸속에 혈관의 바깥쪽에 염분 농도가 어떤 때는 1.5%, 어떤 때는 0.5%,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0.3%. 이 염분의 농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염분 농도가 떨어지면 가스가 차고, 예, 가스 발생량도 많은데 염분 농도가 떨어지면 가스가 차고, 올라가면 괜찮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내가 옛날에 먹고 싶었던 것이 너무너무 더 먹고 싶어서 몸이 좋아지니까 막 먹는다. 요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막 먹는다. 네, 그 다음에 백혈구가 활성화가 너무 많이 돼서 내 몸에 숨겨져 있는 노폐물을 찾아내 가지고 분해를 해서 그래서 염증이 더 만들어진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소를 너무 잘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으니까 산소를 잘 쓰고 있죠. 몸이 좋아지니까 산소를 더 과다하게 내 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산소 양은 부족하고 쓰는 양은 많고, 그래서 산소 부족,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양은 많다.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가스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스가 괜찮다가 또 생긴다. 염분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몸이 좋아지니까 비타민C 때문에 몸이 좋아지니까 가스 발생량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염분 농도가 떨어졌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다른 생각이 계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뚱딴지님, 손윤서님, 금낭화꽃님, 반갑습니다. 한민지님, 반갑습니다. 홍성숙님, 예, 요즘은 선생님 유튜브 보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도 얻고 영양제에 대한 지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설명을 알아듣기 좋게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장양임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글이 조금 잘라져서 나오고 있네요. 제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손윤서님, 네, 감사합니다. 이옥다님, 네, 반갑습니다. 8개월 비타민C 먹었는데 가스가 나옵니다. 인제 가스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제 가스가 심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가스가 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다가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포도당 한 분자당 6개의 가스를 발생시켜 왔는데요. 이제는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 가스로부터 많이 들어온 포도당으로부터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포도당 소모가 더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그렇게 계속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포도당 소모를 열심히 잘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당 소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거고 몸이 따뜻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스가 발생하면. 근데 이 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깝깝하시죠. 힘들죠. 답답하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디에 염분이 부족하냐? 혈관 속에 혈액의 염분은 항상 거의 일정한데요. 이 혈관의 바깥쪽에 체액이 있는 여기에 염분이 떨어져 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염분을 좀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손윤서님, 비오유기소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아미노산, 울트라 마그네슘, 소화 효소제, 루테인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오늘 받았는데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섭취량과 섭취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D를 어떤 걸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D는 그 양이요. 5,000 IU도 있고 2,000 IU도 있고 10,000 IU도 있습니다. 10,000 IU이신 경우에는 이틀마다 한 개씩 정도 드시면 되고요. 3일마다 한 개씩 먹어도 됩니다. 10,000 IU로 되어져 있는 거. 평균 하루에 2,000 내지 3,000 IU. 또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4,000 IU. 요 정도씩만 먹으면 되는데요. 얘는 기름입니다.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이 먹되 띄엄띄엄, 띄엄띄엄. 한꺼번에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냥 띄엄띄엄, 좀 대충,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뚱딴지님,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해악을 미치나요? 제가 에너지 음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라는데요. 에너지 음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처음 먹을 때는 이제 자각이 일어나는데요. 그 자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드는 이런 글로 인지가 되어져서 좋습니다. 근데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자각이 아닌데도 마치 자각인 것처럼 되어져 있다가 그것 때문에 에너지만 바짝 썼다가 팍 쓰러지는, 힘이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로 자각을 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카페인, 양이 많아지면 결코 좋은 것 없고 그 다음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카페인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어지고 도파민이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자극이 많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자각, 각성 이게 되는 거거든요. 각성. 그 각성이 되니까 에너지가 이제 생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이 생긴. 이 힘의 근본은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있어야 또는 뭐 지방이죠. 이게 있어야 힘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카페인을 가지고 자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힘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짜가 돼버려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라서 몸이 나중에는 힘을 못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줄이시고요. 그냥 칼로리로 진짜 칼로리로 해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트루스터님, 조승건님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비오육에서 1년 차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며칠 전부터 종아리 앞쪽으로 좁쌀 크기만한 붉은 점들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종아리의 붉은 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 뭐 먹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영향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게 한 게 없으면 영양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앞쪽에 좁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죠. 알 수가 없고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든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든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어머님과 비슷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비오유기소 외에 BCAA, 글루타민, 비오틴, 글루타치온, 오메가3, 멀티비타민 복용 중입니다. 마그네슘은 6개월 복용 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운동은 꽤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뒷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저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에 의해서 그게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방이 좀 더 많이 쌓이고, 그래서 산소 용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저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게 이제 좁쌀만한 크기인데 붉은이라고 말씀을 해서 붉은 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점들이 주로 보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붉은 색깔, 피부의 붉은 색깔은 혈관이 터졌다라는 건데요. 혈관은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 그 단백질이 제대로 합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혈관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거,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내 면역세포가 그 혈관을 공격을 해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개념이죠. 그래서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 무슨, 네, 쪽집게 무슨 도사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자, 뚱딴지님, 몸이 차갑다는 건 포도당 소모가 잘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를 물리화학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 소모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포도당 소모가 안 되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이 갑상선하고 이 중추 뭐 여러 내하수체 이런 데 하고 연결이 돼서 체온을 조절을 해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체온을 생산을 하는 곳은 근육.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모를 하면서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몸이 차갑다. 근육에서 포도당 소모를 충분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체온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인 노님, 위축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인데 소금 먹어도 될까요? 자, 이거 판단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 혼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네, 그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라는 거죠. 우리 몸은요, 혈액 중에 0.9%의 소금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의 영양 성분과 0.9%의 소금물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는 0.9%의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0.9%가 되어져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야 이 물 속에서 전기가 통하고 통하는 전기에 의해서 내 몸이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죠. 아기가 양순물에 들어있을 때 그 양수도 0.9% 염분이죠. 세포대사가 제대로 되어지고 세포가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되어지려면 0.9% 소금물 속에서 그 대사가 가장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약물이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때에도 0.9%. 그 다음에 이 약물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도, 테스트를 할 때도 0.9% 소금 물 속에 세포를 담가 놓고 이 양리작용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시험을 해가지고 네, 임상을 거쳐서 진짜 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할 때도 0.9% 소금물에 넣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가 세포가 있는 곳에는 0.9%가 아닌 몸에다가 각종 약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0.9%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오는 염분의 농도도 0.9%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0.9%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꼽아줍니다. 어떤 때는 0.45%를 꽂아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금물을 여기다 꽂아줍니다. 그런데 소금은 먹지 말래요. 여기 넣는 거는 되고 여기는 먹는 건 안 된대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저분 위축성위염 장상피 화생 이건 왜 생겼을까요? 라는 건데 그럼 안 생긴 사람은 왜 안 생겼느냐라는 거죠. 네. 안 생긴 사람은 장에 세포대사가 원활하다 이겁니다. 죽고 새로 생기고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고 이게 원활하다. 네. 근데 0.9% 소금물에 있는 세포대사가 잘 될까요? 소금이 거의 없는 세포가 세포대사가 잘 될까요? 네. 신장이 나쁜데 소금 먹으면 안 된다요. 신장도 소금물 속에 원래 들어있는 겁니다. 네.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신장 혈관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소금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본래 우리는 0.9% 물 속에, 소금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선택은 네, 본인이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네,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 전부 다가 뭐 100%는 아니지만 약 90%는요, 못 먹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저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예, 직접 본인이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예. 뚱딴지님, 저도 몸에 붉은 점이 나타나요. 병원에선 간반이라고 하네요. 저 간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증상이라 하나요?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단백질 대사를 시켜냅니다. 각종 물질들을 대사를 시켜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서 몸에 공급을 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간에서 그걸 제대로 못 해주면 내 몸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미노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관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예, 기타 등등 지금 말하는 대로 간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뭐 등등 이유야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내 몸이 정상적인 영양이 들어가고 있는가, 정상적인 물이 들어가고 있는가, 정상적인 양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정상적인 공기를 숨을 쉬고 있는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걸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염분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예. 그리고 그건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것이고요. 원래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안 먹고 있다. 그럼 그걸 채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홍성숙님, 요즘 날씨 추울 때 밖에 나가면 뒷머리가 시려서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뒷머리가 시리니까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추우니까 그런 거죠. 네, 추워서 그런 겁니다. 모자를 쓰시고요. 보온을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운 거죠. 네. 룩스님, 오메가3입니다. 한 캡슐 1300mg, 멸치 90%, 연어 10%입니다. 그럼 한 캡슐이면 멸치를 얼마나 먹는 셈인가요? 고동으로 계산하면 몇 마리 정도 먹는 셈이 되는 건가요? 모릅니다. 네, 몰라요. 그거는 멸치 한 마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멸치 한 마리에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아시고 싶은 거죠? 고등어 몇 마리, 멸치 몇 마리, 이게 왜 아시고 싶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몰라요, 저는. 네. 뚱딴지님, 요즘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힘들어요. 힘들죠. 추위를 타서, 네. 겨울엔 추울 땐 추워야 되고요. 여름에 더울 때 더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몸은요, 잠잘 때 잠자고 깨어나서 일할 때는 일하고, 이게, 예, 낮밤, 이게 반복되어져야 되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졌다가,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겨울에는 추운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머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계절이 있답니다. 다양한 맛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다양한 맛.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대화의 단어의 숫자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너무 대충 하고 알아듣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는 아 했는데 저쪽은 하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 싸워요. 또는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가. 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이쪽에서 말 안 가고 이쪽에서 알아들은 거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슬픔도 많고 기쁨도 많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뇌가 수시로 여기저기 온갖 것으로부터 뇌세포가 자극을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 깨어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 자극이 잘 온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아니고 결코. 그래서 결국은 추위는 와야 되고요. 여름에 더운 게 와야 되는 게 맞고요. 따뜻하게도 살고 춥게도 살고 이게 몸이 왔다 갔다 해줘야 주어야 더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포도당이랑 소금을 린 걸 줍니다. 그러세요. 네. 룩스님, 멸치나 고등어를 매일 못 먹으니까 영양제를 먹는 것인데 먹으면서 궁금했어요. 자, 그렇게 그 멸치나 고등어로 그거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그 양을 하루에 보통 오메가3의 양,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한 오메가3 양, 뭐 3g에서 6g 정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멸치나 고등어를 통해서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몇 마리 먹어야 됩니다. 몇 마리. 그러니까 불가능. 음식으로 오메가3 3g 먹는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챙겨서 먹는 게 좋다. 뭘? 오메가3를. 그렇게 먹어보는 게 더 좋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럼 오메가3 오늘 먹을 양을 줄여서 먹는다. 나는 뭐 평소에 한 끼 식사당 2개의 오메가3, 2g 정도를 먹고 있는데 오늘 고등어 한 마리 먹었으니까 하나만 먹자. 전혀, 그런 것으로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제가 들어있는 양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별로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누님님, 비타민C 먹은 지 2달 만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6.5에서 5.5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 300에서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메가3 4g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도 하루 4g씩 먹고 있는 거죠.
DHA, EPA 함량으로 4g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g에서 6g 정도는 먹어주어야 그나마 좀 먹었다 이렇게 생각, 좀 제대로 먹었다 이렇게 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강의 듣고 김치국물도 먹고 된장국물도 열심히 먹었는데 혈압도 안 올라가고 비타민C 6g씩 먹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좋아지시고 계시네요. 김은수님, 비오육해서 얼마 만에 기간 지나야 효과가 나올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보통 3개월 이상입니다. 뭐 그냥 조그만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데요. 2개월 만에 또는 2주 만에도 또는 좀 늦어지면 3개월 또 심하면 6개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답변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빨리빨리 안 좋아지면 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제대로 안 먹고 있구나. 네. 내가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음식들 너무 험하게 먹고 있거나 뭐 그런 거죠. 뭐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잘 안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뭐 영양제 몇 개 빼먹고 그냥 먹고 있거나 또 해외 직구 먹고 있거나 특히 키토산 같은 경우에 해외 직구 다정으로 되어진 알로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비타민C처럼 알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거 위장 속에 들어와 봐야 녹지 않습니다. 기능을 전혀 못해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먹으라라고 하는 거를 드시는 게 효과를 보는데,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대응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이것저것 막 우리도 뭐 먹고 있는지 모르는 걸 막 먹고 있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먹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네. 그래서 아무거나 대충 같은 오메가3라고 같은 유산균이라고 이름이 유산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키토산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소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비타민C만 유일하게 국내 거랑 해외 거랑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거고요. 해외 비타민C 별로입니다. 네, 국산 비타민C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그건 괜찮고요. 나머지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상담을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 저희가 먹으라는 걸 먹는 게 훨씬 더 상담하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수쌤께서 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안지 2년째인데요. 저는 군대에서 햄버거 7개, 우유 7개 먹고 바로 자고 일어나니 변이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후 아랫배 가스 차고 그 후 윗배까지 윗배 가스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도 정상. 그리고 27년이 되어 소금을 알았습니다. 비타민 C와요. 소금물을 먹으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발기 현상도 일어나네요. 근데 가스는 안 없어집니다. 가끔 저녁 때 냉수 먹고 자면 눈도 침침해지고 너무 부해집니다. 소금이 원인이고 치료제인 것 같은데 가스는 어떻게 해서 빠질지 고민입니다. 요즘 비오유키소 소금 이렇게 먹고 있고 비타민 8g, 소금은 하루 밥 숟가락으로 하나요. 한 15g 정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키와 몸무게, 마시는 물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긴 시간, 지금 이제 나이, 저염식을 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몸 전체에 염분이 얼마나 잘 퍼져 있느냐, 특히 근육에 염분들이 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가스가 제대로 안 빠지는 원리를 좀 찾아보세요. 가스가 빠지는 원리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가스는 우리의 근육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세포 안에 들어가서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어지고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분해되어지고 이게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가스가 혈관으로 들어갔다가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과정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가스가 탄산이 되어졌다가 탄산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가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과정에
염분 중에 염소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변환되어지는 과정이요. 가스가 탄산으로. 여러분들 콜라를 흔들어서 이렇게 따면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 탄소 가스고요. 콜라 병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차이가 있죠. 가스냐 액체 속으로 들어있느냐, 가스냐 액체 속으로 들어있냐. 요게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서 그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소금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고 있고 내 소변의 염濃도는 0.9나 나오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몸 전체가 0.9가 되어졌느냐라는 것이 아직도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혈액이 흘러다니는 그 주변만 이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맞고 몸 전체 구석구석으로 이 염분 농도가 제대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얼마 동안 소금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먹었는지. 그리고 소변의 염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저염식을 하시던 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그것도 심하게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냥 결론은 염분 부족이라고 보시고요. 염분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그 소금을 어떻게 먹냐면 음식에 넣어서 먹어야 되지, 물에다 타갖고 마시고 이런 거가 별로 크게 먹는 방법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음식에 넣어서 드셔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KH 리님, 음이온 목욕기가 당뇨 치료에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지금 좀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욕조에 물을 지금 받아 놓은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목욕기가 이 욕조에 있는 물을 빨아 들어가서 공기를 섞어 가지고요, 뿌옇게 된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욕조에 보면은 물 빠져나가는 막에 있는 쪽이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계를 켰으니까 물이 뿌옇게 변하니까 저 욕조 물 빠지는 막에 저기가 이제 하얀 색깔로 덮여버리기 때문에 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얀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속에 마이너스 이온, 기포 속에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피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 혈관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놈이 붙어 있는 적혈구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준다. 혈액 순환이 잘 된다.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저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네, 목욕을 하는 거니까 몸이 따뜻해지니까 혈관이 커지고, 혈관이 약간 늘어나니까 혈액 순환이 훨씬 잘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산소가 너무 잘 공급이 되어지니까 세포 대사가 잘 되고, 세포 대사가 잘 되니까 에너지가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소모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포도당 소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산소도 증가하고 포도당 소모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땀이 아무리 안 나는 사람도 저 속에서 목욕을 하면 땀이 납니다. 자, 땀이 난다? 열이 생긴다? 포도당 소모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것 때문에 내 몸의 순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세포가 산소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 욕조 안에 가만히 들어있다가 맥박이 살살 조금씩 올라갑니다. 가만히 들어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20분 정도 하는데 20분을 하고 나와가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 버리면, 걸어 다니는 동안 내 허벅지 근육을 써서 걸어 다니니까요, 산소 소모량이 갑자기 더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산소가 몸에서 부족해져 가지고 뇌에서 맥박을 더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맥박이 120회 내지 130회까지 올라갑니다. 맥박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다 덮고 얼굴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맥박은 계속 뛰고 있고요. 순환은 계속 되고 있고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땀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 하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심장 맥박이 100회에서 120회 정도 뛰는 그 운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무릎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 그 길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몸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몸 전체가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매일 가벼운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잘 뚫어져서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당 소모도 잘 시켜주고 하니까 당을 내려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영양제까지 같이 해주면 특별한 그러니까 당이 생겨 있는 게 그냥 대사성의 경우 2형 당뇨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잘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기 닥터스 유튜브에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전부 한번 뒤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루 매일 한번 가보십시오. 뭐 집에서 매일 목욕을 하시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시던 계속 목욕을 한번 해보시면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내 몸의 건강 상태 왜 안 좋아지지? 왜 이렇게 나는 나쁘지? 뭘 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윤자님 반갑습니다. 백혈구 3300입니다. 뭘 먹으면 되는지요? 백혈구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키토산 융액을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잘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명희님 아들이 소변줄기가 약하고 두 줄기로 나와요. 비타민 먹으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미도리님, 비타민C를 많이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키도 크고 건강해졌습니다. 멸치 대가리,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입에서 똥이 나오고 그 속에서 제일 큰 소리 없이 그냥 내가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은.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를 못해서. 예. 이분은 뭔가 약간 이상한 거를 써놨네요. 네. 자, 김윤자님, 비타민C 하루 6g, 오늘 비타민 B, 키토산 선생님 사이트에서 구입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디 홉스님, 아토피로 오래 고생하다가 병원 갔더니 장누수 위산 저하증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소화는 10대 때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비오유기소를 알게 되었는데 알러지 검사 시 게 알러지가 나와서 키토산 먹는 게 걱정되네요. 지연성 알러지로 나온 거라서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 키토산을 빼고 비오유소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우선 그렇게 하시고 저 장누수나 아토피나 이런 게 좀 결국 먹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해주는 게 키토산이니까 지금 현재 지연성 알러지 저런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 뭐 어떻게 판단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키토산을 샘플로 받아보세요. 샘플로 신청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먹어보시는 거죠. 네, 조금씩 먹어봐가지고 먹었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뚱딴지님, 음이온발생기 사용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뚱딴지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피로를 많이 타서 음연발생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네,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거,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거는 적혈구가 뭉쳐있는 놈을 잘 풀어줍니다. 이게 잘 풀어진다, 떨어져 나간다. 요것 때문에 결국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훨씬 더 잘 시킨다? 산소 운반이 잘 되니까 이 피로라고 하는 거는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축적이 되고 그 젖산이 제대로 너무 잘 만들어져 나온다 이런 거죠. 산소가 충분하면 젖산이 안 만들어지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젖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증상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등산을 갔는데 갔다가 와가지고 뭐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되면 다리가 땡기고 이거 전부 젖산이 축적되어진 거거든요.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소 양은 적은데 내가 너무 심하게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준다. 비타민 C나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자를 공급을 하는 건데 전자 공급이 잘 되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비타민 C만 먹어도 필요한 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이온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 밤에 자는 동안도 마이너스 이온을 공급을 해주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되어져 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깹니다. 그 다음에 피곤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셉뜨기님께서 오셨군요. 네, 오늘은, 네, 꼭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도 참 많이 난감한데요. 빨리빨리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대답을 못 해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질문 좀 빨리 주세요. 네. 그리고 새떡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좀 읽어볼게요. 신장결석에 안 좋은 식품, 수산. 네, 수산이라고 하는 게 옥살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장결석에 진짜 안 좋은 식품은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이 들어있는 식품이 안 좋은 겁니다. 구연산이 칼슘하고 붙으면요, 굉장히 잘 붙고, 붙는 그 결합이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합니다. 수산 저런 거는 저리 가랍니다. 네. 구연산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을 일부러 막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구연산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장결석, 네. 수산이라기보다는 구연산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 양배추, 파, 부추, 딸기, 당근, 단백질 종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든 종류 생선, 염분, 소금,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냉동 육고기, 육류, 캔 음식, 이걸 소실이 안 좋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 종류를 배제하고 먹고 있습니다. 어떤지요? 아, 너무 많네요. 자, 이 가공식품 일단 다 제껴야 됩니다.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들은 대부분 먹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뭐 시금치, 크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땅콩 별로 안 좋죠. 초콜릿 안 좋죠. 나머지 뭐 자연스러운 것들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인스턴트 안 되고요. 단백질류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류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낫고 먹을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꽉 쪄가지고 먹는 게 낫습니다. 기름을 다 빼버리고 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다 빠진 그런 상태. 그것도 먹는 양은 3점 정도. 이렇게 적게 먹는 게 낫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원님,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비타민C를 한 번에 20개 먹어도 괜찮나요? 그건 한 번에 20개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 하지만 20개 먹는 걸 한 번에 먹는 거, 한 끼를 먹는다고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위장이 튼튼하시면 전부 쫙 나누어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주님, 자다가 숨쉬기가 힘들어 자동으로 잠이 깨어 한참 숨이 찼습니다. 50대 마른 편인데 단백질 부족일까요? 평소 식사 시에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편이고 고기, 생선, 우유 거의 안 먹고 계란이나 두부를 때려 먹고 대두단백 등 식물성 단백 분말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현미밥에 생채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습니다. 자, 이분 숨이 찬다, 숨쉬기가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른 편이고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숨이 찬다는 얘기는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산소는 물에 녹습니다. 혈액 안에 녹아 들어오면서 물에 녹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에 산소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예, 붙어서 운반이 되어지는 거죠. 적혈구에 달라붙도록 해줘야 되고,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 속에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이분 마른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분 마른 편이다. 마른 건 왜 마르고 있냐라는 건데요. 소화가 안 되는 시간들이 많았다. 이거가 이제 첫 번째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예, 염분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저혈압, 저염식, 그 다음에 저산소증, 예, 그 다음에 저체온,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산소증까지 와버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 있는 것도 맞고,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영양이 적어서 말라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마른 편이 되어져 있는 거죠. 물이 적다 보니까, 염분이 적으니까 몸에 수분을 많이 잡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녹아 들어오는 양이 딸린다는 거죠. 낮에는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폐도 좀 더 잘 움직이고 해서 그나마 견디고 있는데 밤에 잡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은 이 폐의 활량도 줄어듭니다. 부교감 신경 항진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숨차고, 숨이 차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는 걸 뇌가 알고, 뇌가 알면 다시 몸을 깨웁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면 탄수화물로 인해서 또 몸에 지방이, 네, 마른 비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요, 고기, 생선, 우유는 안 먹는데 계란이나 두부를 먹고, 계란하고 두부는 일단 먹는다고 치더라도 대두 단백, 식물성 단백을 분말로, 요게 잘못된 겁니다. 단백질이 말라 있으면, 건조되어져 있으면요, 걔네를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드시려고 그러면 밥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예 삶아서 불려서 먹어야 됩니다. 마른 거를 타가지고 먹는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위산도 부족한 데다가 염분도 부족하게 먹는 데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니까 저 대두 단백질 분말이 소화가 될 리가 없죠. 우유 분말, 그런 것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마른 것들 잘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는 걸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현미밥. 현미밥이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얘도 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 말라 있죠? 영양실조죠? 영양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또 소화가 안 되는 걸 먹고 있어서 또 영양은 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 안 되죠. 그리고 또 생채소. 네. 생게 소화가 잘 되나요? 삶은 게 소화가 잘 되나요? 상식이죠? 네. 그래서 삶아 드시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을 먹어야 되고요. 네, 되도록이면 일단은 지금은 영양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리를 해가지고 먹는 게 낫고요. 조리라고 하는 거는 갈거나 깨거나 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삶거나 분해를 시켜서 이미 분해가 되어진 걸 먹는 것도 좋죠. 저분은 뭐 제가 추천한다면, 네, 그 꿀물, 네, 그 다음에 소금물,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산,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아예 단백질을 분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미노산, 스탠다드 아미노산 이거 드시고요. 비오유키소 소화 효소제 다 드시고요. 아미노산, 비타민 B100 이런 거 챙겨 드시면 한 3달 먹으면 그냥 살이 금방 찝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살 찌시려면 혈중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물이 혈관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물을 붙잡아 놔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혈관이 더 통통해지고 몸도 영양분이 더 잘 들어오게 되고 몸도 통통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야 됩니다. 혈압이 지금 낮으실 거거든요. 혈압이 낮으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빨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 변으로 빠진다. 혈압을 올리는 방법, 염분을 챙겨 먹는다. 소변염도 한번 재보십시오. 뚝 떨어져 있을 겁니다. 김혜원님, 다른 보충제도 많이 있어서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비타민C 20개 한 방에 먹어도 되냐 그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나눠서 먹는 게 낫고요. 20개를 한 방에 먹는 거는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는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뚱딴지님, 저는 담석 때문에 구연산 마그네슘 먹고 있는데 구연산 마그네슘 먹으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담즙산이 서로 분자 간에 달라붙어서 쌓이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콜릭 애시드라고 그 담즙산이라고 하는 분자를 화학 구조를 잘 보면요, 지네들끼리 잘 땡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담 안에 얘가 들어 있는데 물이 수분이 충분하게 있을 때는 지네들끼리 잘 안 땡기는데 물이 자꾸 쫄아듭니다. 수분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이 증발하고 물이 자꾸 줄어들고 물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쫄아드는 거죠. 담낭 안에서. 그래서 지네 분자끼리 붙었다 그러면 얘가 떼기가 어렵습니다. 기름이니까요. 기름 성분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담즙산이 즉 물입니다. 물. 네, 얘네들은 물하고 관계가 있다. 물을 적게 먹는 사람.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담석 때문에 저걸 먹는다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연산하고 마그네슘은 뭐 두 개를 분리를 해가지고 적정량 먹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 저는 구연산을 먹으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저걸 먹고 또 좋은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구연산을 어떻게 해라 이 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요. 네, 일단.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400mg 이상 하루에 꼬박꼬박 먹어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수님, 70대 중반 여성입니다. 심장박동기 삽입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먹고 안과약 먹고 있습니다. 변비가 있고 항상 얼굴이 붓습니다. 키토산 용액 오메가3 하루 6알, 유산균 하루 3알, 소금 먹는데 제대로 먹고 있는지요? 20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붓기가 빠질까요? 자, 일단은 뭐 혈압약, 안과약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니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변비가 있으니까는 뭐 수분 충분히 드시고요. 키토산 용액 뭐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오메가3도 6개 하루 유산균도 그렇게 하고 있고 소금은 먹고 있고 20일이고 염분 섭취량을 소변의 염 농도가 0.9% 정도 나오게 네, 그렇게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붓는 거는 소금 먹는 것 때문에 좀 부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은 안 되겠지만은 첫 번째 신장 기능 이상이 없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붓고 있는 부분 염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분이 소변을 통해서 자꾸 빠지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제 부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 농도를 재가면서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일밖에 안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는 염분량은 소금 먹는데 제대로 먹고 있어요. 염분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소변의 염 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가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오유키소를 다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키토산하고 유산균 이야기만 적혀 있어 가지고 뭘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래서 먹는 방법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 먹어야 될 걸 제대로 한번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김원주님, 깨강정이나 카카오 함량 높은 초콜릿과 아몬드를 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낮에도 숨이 찹니다. 식사 후에 상태가 좋아집니다. 식사 후에는 좋아지는군요. 심장 호흡 근육이 부족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녁에 아까 그분 아닌가요? 이분이 저녁에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분. 네, 자다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자동으로 깨는 분. 네,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괜찮은 거고요. 알레르기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밤중에 특히 새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그 상담 실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염증, 알레르기성 염증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것들, 깨강정 저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저걸 한번 끊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일주일만 다 끊어보세요. 그럼 왜 못 끊는지 모르겠네. 네. 음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요. 대부분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먹거나 이게 원인입니다. 네. 이상한 걸 먹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되니까요. 지금 적어 놓은 거 저거 싹 다 끊어보세요, 한번. 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호흡에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분이 아까 그분 아닌가요? 체중도 낮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다시 네,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근육 부족이고 붉은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붉은 고기 겁납니다. 몸의 염증이 산소 소비를 해서 호흡에 쓸 산소가 부족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떡이님 마이너스 목욕하고 나면 넣네요. 죄송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라고 하네요. 박선님 감사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몇 줄 써가지고 뭘 이렇게 말씀을 해준다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네, 한 50%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해석만 이렇게 해드리면 그냥 알아서들 판단하셔야 되고 이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틀린 말이 많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많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뚱딴지님 비늘이 심해서 숨이 많이 찼습니다. 철분제 먹고 숨찬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비늘 때문에 이런 분은 그런 거죠. 박용필님 역류성 식도염으로 밥 먹고 나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비타민C하고 죽염 먹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요거를 다 드셔보시고요. 저기 그 담당 그 상담 실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서 의논을 좀 해보세요. 죽염은 죽염도 좋지만은 죽염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소금을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강윤정님, 저는 75세입니다. 3개월째 5가지 좋아졌습니다. 체온 정상, 통증 개선, 혈압 정상, 수족냉증, 진작 알지 못한 거 아쉽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박용필님, 비오유기소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나을까요? 저도 마른 편이고 생야채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상담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위산이고요. 위산 부족은 염분 부족이고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소화 안 되는 거고요. 생야채, 네,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현미채식 소화 안 되고 영양 부족하고 마르신 분들 현미채식 저는 반대입니다.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소화도 못 시키니까 더 흡수도 안 되겠죠. 네, 말이 안 되는 식사요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최수영님, 오메가3 6g 복용 중입니다. 수족냉증 때문에 나또제를 하나를 복용해 보려고 하는데 별 문제 있을까요? 혈압은 135, 85. 네, 뭐 나또키나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나또로 된 뭐 건강식품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이제 혈액순환하고 좀 관련이 있죠. 안에 이제 헤파린 라이크한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혈전 용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근데 수족 냉증이니까 몸이 차갑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에너지를 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영양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그 영양이 잘 소모가 되어져서 ATP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소모를 할 수 있는 근육이 내 몸속에 충분하게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갑상선은 제대로, 네, 또 부신은 제대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네,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키나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영양이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를 골고루 잘 섭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 성분들 중에 보면은 뭐 비타민 B군 이런 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MSM 이런 것도 같이 드시고, 예, 다양한 영양제를 골고루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떤지를 제가 잘 몰라서 뭐 충분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하시면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더 해보세요. 예. 어쨌든 우리 몸은 영양소로 돌아간다. 다양한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다양한 영양소가 내 몸을 돌아가게 하고 내 몸에 열도 만들고 예. 모든 기능들을 다 물질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들이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들어가야 된다. 심지어는 소금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네, 상당히 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로 인해서 저는 또 네,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날들도 네,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뚱딴지님께서 네, 박사님 비타민 K2가 막힌 혈관을 뚫어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양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BO유키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게 기본입니다. 이 안에 대부분의 영양소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우리가 챙겨 먹어야 네, 몸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야 몸이 잘 돌아가야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내 몸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 먹고요. 그것도 충분한 양으로 먹어줘야 되겠죠. 내 몸에 맞는 양으로. 그 다음에 그걸 먹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산소를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피곤해지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 쉬어야 됩니다. 쉬십시오. 계속 일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좀 푹 쉬는 날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날도 있고요. 잠 잘 때 되면 잠 주무시고요. 깨어 있지 말고 핸드폰 열심히 쳐다보시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몸이 변해가야 되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뭐 영양제 그냥 먹었다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괜찮아진다.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월입니다. 뭐 아시잖아요. 예. 만약 3개월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고 천천히 조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소금과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